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시대에서 네. 제조업의 시대에서 이제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의 시대로 갔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뭐 빅데이터니 4차 산업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 싶어. 사실은 서비스업이죠. 네. 서비스업의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의 시대로 가는데 어쨌거나 옛날에 제조업의 시대 때 돈이 흐르던 길이 경부 라인 아닙니까? 네. 근데 경부 라인에 왜 돈이 흐르는지를 설명해 드렸죠. 네. 경부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전자산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전자산업이 주축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부 라인 쪽이 이제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서울도 좁다. 일기 신도시를 지어보자 그래갖고 서울 인근에 있는 땅들을 대대적으로 일기 신도시를 지정해갖고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태우라는 사람이 있었죠.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네. 맞나요? 노태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500만 원을 짓는다 그랬어요. 화끈하게. 근데 하나도 못 짓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그 전두환 만렵에 집값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가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때 1로 3김, 1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까지 1로 3김이 싸웁니다. 바보 같은 거지. 합당했으면 노태우 이겼겠는데 서로 대통령 해보겠다고 1로 3김 싸웠거든. 근데 그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지금처럼 이재명, 윤석열처럼 200만 원 공급 계획이었어. 근데 군인이 된 거지. 노태우라는 군인이 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에 투입해서 싹 다 해. 그래갖고 200만 원 공급 계획을 2년 만에 215만 원을 공급합니다. 진짜로 했네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공급 계획을 달성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지어 이런 거지. 다 반도 못했는데 공병대 깔아가지고. 그래서 대충 진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질 때 왜 이렇게 대충 지어요? 하니까 노태우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15년 뒤에 다 새로 질 거니까 대충 지어도 된다. 15년? 15년 뒤에 새로 짓는다 그랬단 말이야. 중국 아파트 보면은 좀 막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네. 자, 여기가 분당이에요. 자, 분당 보시면 지리를 한번 여기 분당은 여기 탄천이 이렇게 흐르나 탄천이 이렇게 흐르면 이 탄천 이쪽이 이제 판교. 우리가 이제 분당 그러면 판교도 분당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 분당 이렇게 안 하고 분당 판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네. 따로 분당구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건 분당은 이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북부 그리고 센터 서수정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분당은 서수정. 서현, 순회, 정자. 여기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금하고 구미가 있죠. 네. 보면 산이 이렇게 다 싸고 있잖아요. 네. 확장할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할 데가 없는데 이 일본 국도가 경부 고속도로잖아. 일본 국도. 국도에는 번호를 붙여요. 근데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는 홀수고요. 횡으로 가는 거는 짝수죠. 여기 보면 110번 이런 게 있는데 1번 국도가 경부잖아요. 이 현금이 흐르고 있는 이 옆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양쪽이 다 막혀 있어. 네. 중요한 거는 이때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이주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 갔나? 누가 갔죠? 결국에는 그 동네 집값은 그 동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결정하는 거니까 강남 사람들이 많이 갔지. IMF 지나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 집값이랑 분당 집값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시리적으로 보면 집값도 비싸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고 강남도 가깝고 한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막혀 있어. 그냥 여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2천만 원, 3천만 원에 분양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산이라는 거죠. 일산. 크기가 왜 일산 신도시냐라는 게 말이 많은데 왜 일산이냐. 그러니까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일산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산은 이렇게 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의 경계예요. 경계. 여기 경계. 점선, 경계. 그리고 일산 신도시는요. 우리 보통 이제 고양시를 일산이라 부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고양시가 이만큼인데 일산 신도시는 딱 요만큼이라는 거죠. 일산 신도시. 주위에 뭐가 있어요? 논밭. 논밭. 어떡할 거야, 이거, 논밭.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이 외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따로 지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 즉슨, 집값만 좀만 오르면 때려짓고, 좀만 오르면 식사지고, 그 다음에 덕양구에 또 무슨 향동 신도시에다가 뭐 무슨 지구 계속 지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분당은 해봐야 대장지구밖에 없잖아요. 대장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값만 오르면 공급이 자꾸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뒤에서 있잖아요. 이 일산의 수요를 빨아들이는 게 파주 교화 신도시. 와, 이 땅 까는 거 봐라요. 파주 교화 신도시 보이나요? 그러네요. 일산 신도시보다 더 면적이 큽니다.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다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일산이 집값이 좀 오르면 파주 교화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이게 딱 색깔만 봐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보면은 여기 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는 여기 가려져 있어요. 또 북쪽이라고. 구글 어스에서만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서울하고 일산 신도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특양구가 있는데 네. 특양구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행신, 예, 덕양, 행신, 화정. 예, 네. 행신, 화정 이쪽도 일산 진도시만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다 이제 앞에서 수율을 잘라 먹는 거죠. 그죠? 그 여기 보면 동네 이름이 별빛마을, 달빛마을, 옷빛마을 이렇거든요. 네. 요 동네 이름은 이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이름인데 그때 초등학생이 낸 게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유세훈이에요. 코미디언. 아, 그렇습니까? 똥칼라 파워 걔 있잖아. 걔가 한 거야. 걔가 해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달빛마을, 옥빛마을 이게 똥칼라 파워 걔가 한 거죠. 잘 지었어요. 이뻐요. 그러니까 이뻐요. 초등학교 때. 난 놈이야. 똑똑해요. 네,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기가 잘라먹고 뒤에서는 그 파주 교화신도시가 빨아먹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가 항동이니 삼송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서울 바로 가는 초입이잖아요. 네. 신도시가 쫙 들어오고 스타필드 들어오니까 힘들었지. 근데 이제 힘들었지. 그래서 막판에 다른 동네 다 오르는데 일산이 요거 득양구 이게 항동 신도시라든지 이쪽이 다 들어오면서 늦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산은 신도시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얘가 없으니까 오를 거냐? 아니지. 또 다른 게 생기겠지. 땅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강 건너가면요. 김포가 또 있어요. 그렇죠.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김포 어떡할 거야, 김포. 그러네요. 이 김포, 여기 김포. 개놀보. 개늘보. 야, 김포만 있어? 옆에 검단 어떡할 거야, 검단. 검단도 있다. 검단. 와, 미쳐버린다, 여기 검단. 어떡할 거야, 검단. 만만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 김포평야라는 거죠. 결국에는 김포평야 땅이 다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집이 너무 비싸고 집이 신축이 너무 사고 싶은데 집을 좀 안 져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분당같이. 올랐었죠. 위에는 교화, 오른쪽은 삼송, 밑에는 김포. 그렇지. 사방에서 얻어맞는 거죠. 그전에는요, 여기 위에, 식사지구 이래갖고, 식사지구, 원흥지구, 이거 위쪽에다 때려져가지고요, 얘네들은 버스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식사지구, 선착순 분양. 그래서 내가 입주할 때 가봤거든? 바닥이 대리석인데 다 비었어.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분양을 했지만, 지금 서수정의 대장 아파트 가격이랑 이쪽에 그냥 물론 여기 킨텍스 이런 데 가면은 15억 넘는 것도 있고 많지. 새거 말고 일기 신도시 때 입주하는 거기를 비교하면 반 이하 가격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직장도 멀지. 직장은 또 우리 직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서울 도심에 직장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종로. 이게 중구 이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제일 많고 얘는 이제 강남에 한 5분 의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영등포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이 세 곳이 트라이앵글 이렇게 멀잖아 여기서.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여기 분당은 좀만 가면 다 여기 일본고도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신분당선 타고 가면 바로 강남이고 여기 돌면 그죠?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또 맞습니다. 또 뜨면서 그죠? 분당에서는 신분당선 타면 20분이면 강남에 가는데 일산에서는 3호선 타면 문제는 뭐냐면 일산에 3호선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하철도 나옵니까? 아니요,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3호선은 이렇게 이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돌면서 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돌면서 바로 들어오는 데가 이제 또 불광동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불광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와, 불광동 빌라 보이십니까? 진짜 사람 많습니다, 저기. 근데 이제 여기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주택가가 의외로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1, 2인 가구도 많은데 집이 좁기 때문에 다니면 일단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권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불광동, 연신내 엄청나잖아요. 재개발 잘 안 돼. 그런 데는 힘들다니까.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 화곡동이 그렇잖아요. 화곡동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서울에 몇 안 되는 넓고 평평한 땅인데 여기도 그렇고 화곡동도 그렇고 몇 안 되는 넓고 평평한 땅인데 개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상권도 발달돼 있고 빌라로 돼 있지만 주택 가격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이러고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또 특히나 또 이게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김포도 비행장, 소음, 고도 제한, 보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강남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게 탁 대단지 넓게 이렇게 계획도시 길과 착착착착착 잠실 부채꼴 모양 샥샥샥샥. 다시 일기 신도시를
돌아와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분당하고 일산하고 그래서 일산이 저평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계속 안 봐야 되는 건지 분당 쪽을 가급적 보는 게 좋은 건지 가격 차이에 대한 그거는 이제 절대 우위라는 게 있고 상대 우위라는 게 있죠. 예. 그렇죠. 그 뭐냐면 분당이 좋죠. 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는 수익률 보잖아요. 수익률 입장에서 볼 때는 분당보다 일산이 더 좋을 때도 있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많이 보는데 투자라는 거는 투자라는 게 실거주하는 것도 어차피 소비와 투자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투자도 들어가는데 투자는 두 가지를 보잖아요. 수익률 싸움을 할 거냐, 수익 금액 싸움을 할 거냐. 15억짜리를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근데 15억이나 먹었는데 수익률은 100%밖에 안 되죠. 네. 근데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200%가 넘어갔지만 수익 금액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이 들지만 수익 금액이 클 거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잘 받아서 들어가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근데 보통 비싼 데는 빨리 올라오고 천천히 꺼지는데 좀 가격이 싼 데는 천천히 올라오고 빨리 꺼지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오니까 일단 비싼 데를 먼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거나 깔고 앉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일산의 집, 분당의 집, 15억짜리 17억씩 있는데 또 현금도 17억씩 있고 이러면은 강남 가지 왜 거기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없잖아, 별로. 항상 없잖아. 그러면 이제 2, 3억으로 할 수 있는데 찾다가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산도 보게 되고 딴 데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컨셉으로 가야지. 여기는 저평가고 여기는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평가인데 계속 저평가일 수도 있어. 가격이 싼 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 합당한 가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교화 김포 얘기 들으니까 심란한데요? 내가 그래서 안 가잖아. 그래서 이쪽만 가시는군요, 임장을. 이쪽 강동. 나는 지리를 보기 때문에 꽉 막힌데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야. 꽉 막힌데.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꽉 막혀있거나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런. 부시고 짓거나.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더라. 지리 구조상 그렇더라. 땅이 넓은 데는 이제 분양권 같은 거를 하면 되는데 저는 분양권 안 하니까. 분양권은 저는 돈이 될 줄 알지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분양권은 단기 양도세율이 일단 무조건 양도세율이 66%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래 그렇게 하면은 해요? 그렇게 하면은? 빨래는 다운이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왜? 저는 오래 할 거거든요. 욕심이 많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오래 할 거기 때문에. 관행 이런 말도 하던데. 관행.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지 나는. 그럼 아예 그쪽은 안 간다는 거지. 이야기는 많이 해주고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는 많이 해주는데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세금 내고 66% 내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줄어들면요? 네. 줄어들면 해야죠. 깎아주면. 아니면은 이제 현금 많이 들고 법인으로 하든가. 그런 건 생각하는데 그래서 입주권이 마음이 편해요. 요즘엔 입주권이 되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좋아한다니까 질이. 네. 근데 망고쌤님 단독방에 있는 분들이라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의외로 좋아해. 봐봐. 이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의외로 좋아한다니까요. 니는 안 좋아하지만요. 네. 만약에 편집본 영상이 올라갔는데 재밌으면 좀 댓글 한 번씩만 좀 이미 보셨더라도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레이님 많이 힘들어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손목이 힘들어요. 아파. 팔꿈치도 아프고 막. 편집이 밀려가지고 좀 한숨만 나오지. 오늘 저녁에 또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